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오늘 공수처법 통과와 윤석열 징계위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그 전에 먼저 준비된 내용 듣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위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역시 국회에서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뭐 거의 아수라장이네. 우리 뉴스빙. 네, 슬퍼집니다. 슬퍼져요? 네, 네. 빙하답게 네. 싸늘하고 슬퍼지고.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맨날 슬퍼서 어떡합니까? 아니 왜 소란스러운데 슬퍼지나요? 그러게요. 왜 슬프지? 기쁩니다. 군중 속의 고독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면 저는 이렇게 좀 처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좋습니다. 조금 처지더라도 오늘 상황 좀 차분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국회는 방금 들으신 대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또 필리버스터로 이제 저지하는 전략인데. 국정원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뭐 나와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고, 네. 그 뒤에 뭐 조태영 의원, 김웅 의원, 하태경 의원, 김태흠 의원들이 네. 이제 나서기로 했다는 상황입니다. 예. 그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24시간 하고 나면은 이제 종결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의 3 의석 요건을 채워서 이 종결시킨다는 방침이었는데 네. 이 중간에 좀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야당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그것은 관대함을 가장한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단 공수처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뭐 급할 게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허. 여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이 뭐 난 10시간짜리를 준비해 왔다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네. 3시간 만에 그 자정까지 해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 뭐 기저귀까지 차고 나와서 단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막 해가지고 또 장래에 오랜만에 웃음이 터지는 일까지 있었죠. 자, 그러면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 그러면 국회 일정에도 다소 좀 변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막 하루 만에 이제 좀 필리버스터하고 하루 만에 법안 처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싶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뭐 여지를 두고 좀 천천히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민주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완급 조절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찬성이 187표로 그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됐어요. 거의 뭐 범여권은 다 몰표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에 조응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박해의 조. 네. 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본회의장에는 갔는데 표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구속 기소된 정정승 의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표결에 불참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론은 찬성 표결인데 네. 장혜영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2명, 여기다 이제 열린민주당 3명, 그리고 정의당 5명, 이외에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4명 이렇게 해서 이제 찬성 187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혜영 의원이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기권할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공수처법 개정안 낸 거를 상당히 비판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당내 특이한 목소리를 하나 냈다고 볼 수 있고, 조홍천 의원도 역시 뭐 당내에서 소신행보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는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는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네. 논란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쨌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자기가 찬성했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표결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표결 불참하고 기권이 의미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기권 같은 경우는 출석 의원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기권은 반대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장영 의원의 기권표에 좀 반대 성격이 짙다라고 예. 볼 수 있다면 불참 같은 경우는 찬반의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말 그대로의 중립,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런 그렇죠. 입장으로 그러니까 봐야 될 것 제적 같습니다. 의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불참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첫해 그걸 몰라가지고 네. 불참해야 되는데 기권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제대로 아시네요. 네, 이게 유엔 인권 결의안 이런 거 할 때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그거 다르죠. 예, 거기서는 기권을 던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의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네. 예, 불참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데 국회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아마 안보 전문가셔서 헷갈리신 게 아닌가라고 네. 제가 변호의 논리를 지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보강 네. 아니, 네, 나중에 하세요. 자꾸 저를 공격하시려는 것 네, 같은데 김인하 평론가님 흥분하셨어요. 좀 자제하세요. 공격이 자, 아니요. 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공수처법 처리 직후에 메시지를 냈다고 이제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네.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의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고요. 네. 이 공수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자 국민과의 약속인데 네. 그렇다면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라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서 안타까워 왔는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서 감회가 깊다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예, 일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뭔가 기승전 그 공수처로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는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권력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힘의 질서가 이제는 큰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신년부터는 그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신년이 되면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네. 이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공수처가 이제 구성이 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바로 구성돼서 뭐 바로 이렇게 활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공수처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이후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 신년부터는 뭔가 이제 축포를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관심이 모아질 것이 과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누구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모아질 거여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제 흥미로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신년에도 공수처가 뉴스를 독점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그 관심 가는 사항입니다.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외부위원인 정한종 한국외대 교수가 위원장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불출석했는데 네. 대신 변호인이 이제 출석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변호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게요. 총장께서 징계에 관련해서 따로 전환만 있으신가요?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증인 신청하신 분들은 다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먼저 미리 증인 신청했던 3명은 올 거고요. 추가로 증인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왕규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입니다. 자, 지금도 계속 징계위원회는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는데 사실 비유하자면 본 게임에는 아직 못 들어간 상황인 것 같거든요. 본 게임은 아직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가 지금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 맡았다고 말씀드린 정한준 교수, 네.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가 논의해서 모두 이제 기각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요. 다만 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자진 회피를 해서 네. 그럼 이제 4명이서 앞으로 징계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지금 기피 신청이 된 위원이 같은 이유로 제기된 기피 신청
시민신청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네.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안건을 다루고 나서 자기가 자진해서 이제 회피를 한 것은 결국 기피 이유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들어간 것은 꼼수다. 이렇게 반발을 또 했는데 이것도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법무부 기각해버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 7명 중에 4명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과반수 3명으로만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안에 끝나겠습니까? 이게 다른 얘기들도 쭉 있는 게 뭐 윤석열 총장 측이 기일 변경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심의 전에 과정을 녹음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 논의에서 기각됐고 그리고 증인 신청한 거에 대해서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논의도 이제 길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징계 사유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늘 안에 끝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만일 징계위원회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면 예. 저녁 식사 이후에도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밤새서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녁 식사를 안 한다면 내일 하자 이렇게 될 것이기 뭐 때문에 밥까지 굶어가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도시락 시켜 먹겠지. 그렇죠. 근데 그 밥을 먹는 순간 이제 더 해야 되는 거고 예.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하면은 예. 네, 오늘 내 안 끝나고 이제 내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그거 결정할 시간이네요. 네. 징계위원회의 필리버스터화 아하. 과연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보죠. 필리버스터가 거기도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네, 계속 어떤 법적 논의를 미비점을 주장을 하면서 네. 징계위를 예. 오늘 내에 못 끝내도록 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뭐 국회나 법무부나 서로 닮은 꼴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빨리 제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사무국장 연결해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희생되고 있는지 실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우준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정우준입니다. 네. 자, 노동건강연대 여기서 최근에 산재 달력을 만들고 계시다고요. 올해 통계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산재 사망 일어난 기사들을 취합해서 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까지 이제 11월까지 집계된 걸로 총 756분 정도가 이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굉장히 많이 희생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이런 현황을 정부에서는 그때그때 집계를 안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처럼 저희도 빠르게 집계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 나온 통계는 9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아까 756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는 이제 1,57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걸로 나와 있어서 네.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사망 사고들 사망자들의 소식은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망자, 희생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네네, 거의 지금 9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1년치를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배 이상 많은 수준이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이 마침 고 김영균 노동자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터뷰하시면서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자, 11월 한 달 동안만 무려 73명이 희생되셨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유로 돌아가신 겁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락해서 떨어져서 사망하시거나 어디 물체에 이제 맞아서 사망하시거나 끼어서 사망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데요. 네. 이게 사실 예방이 가장 쉬운 이제 재해들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과거에 많이 벌어졌다고 해서 재래형 재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재래형 재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안타깝게도 이제 사업장 외, 그러니까 일터 바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망 사고가 꽤 많은데요. 네. 11월에는 이제 10대 청년이 예. 이제 배달을 하다가 이제 치여서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네. 이제 아까 말한 재래형 재해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사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11월에 특히 여러분들이 희생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11월이 아닌 다른 달에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워낙 물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시거나
뭐 상하차 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택배사 과로사 방지법 등등이나 물류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사실 그것들이 이제 입법화가 적절히 되지 않고 있어서 네. 10월에는 많이 발생했지만 뭐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뉴스가 아마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사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예. 점점 이거 참 마음이 어두워지는데요. 네네. 자, 최근에 보신 가장 주목할 만한 사고로는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고가 많은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 꼭 네. 꼽아야 된다면 이제 예방 가능한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저께도 이제 포스코에서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 11월 24일, 그러니까 채 2, 3주 전에 또 포스코에서 세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한 달 사이에 포항이나- 벌써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제 12월 이제 월은 다르지만 뭐 한 3주 사이에 네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건데 그것도 광양제철소에서 한 번, 포항제철소에서 한 번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포스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 충분히 이제 비슷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 측면에서 예방 가능했을 텐데 왜 이걸 못 막았지라는 측면에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같은 일이 한 회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네네. 저기 영흥화력발전소 사고는 어땠습니까? 네, 안 그래도 11월 28일 날 이제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태안화력은 허브발전인데요. 예. 같은 발전소긴 한데 남동발전의 이제 영흥화력본부에서 화물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게 뭐 이분만 사망한 게 아니라 9월 달에는 김용균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에서도 화물 노동자가 사망하셨거든요. 계속 반복되는군요. 그렇죠. 김용균 사고 이후에 법도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제 특조위도 만들어져서 권고안도 나왔는데 네. 어쨌든 발전소에서 2달간 두 분의 노동자가 사망하신 현실입니다. 그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긴 했나요? 광고안을 이제 국무총리 산하 이낙연 이제 당대표가 국무총리 때 이제 직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원인도 뭐 미루어 짐작이 대부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포스코도 그랬고 영흥화력, 뭐 태안화력도 그랬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회사들에서 반복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기업이 충분한 예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않는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기업에 의한 고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다. 네, 기업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만 예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 그러니까 처벌이 미약한 것도 있지만 이런 기업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네. 똑같이 사고가 일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기업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들이 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책임이네요. 네, 국회가 적절한 입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까운 인터뷰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사무국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잘 들으셨죠? 네. 마음이 예. 아픕니다. 아니 이렇게 기승전 이유가 명확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해결책을 못 만드는 것 같습니까? 결국 국회는 기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꼬리 자르기,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예. 그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안전 규정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는 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직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의 주인인 오너 차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난리통에도 이 법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처리하자고 강하게 주장해온 정의당의 경우에 지금 원내대표가 뭐 무기한 단신동성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이 국회가 이걸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네.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의 뭐 얼마 전에 고 김영균 어머니 김미숙 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 그랬다. 예, 이 말 듣고 그냥 자기 탓으로 희생된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리려고 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가 있고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입법을 해도 어떤 신문들에서는 친노동 입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쪽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현실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네. 그 기울어진 길로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 존중 입법 이런 것들을 아무리 올려도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에 아주 놀라운 칼럼, 아주 잘 쓴 칼럼이에요. 항상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김훈 작가가 어떤 노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실종됐다. 네, 그러면서 먹여 살려주는 자본에 우리가 예속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자, 잠시 후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하셨나요? 네. 어떤 뉴스입니까?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줄이는 것, 배출을 줄이는 것과 탄소 흡수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볼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넥타이를 메고 나온다고 하고요. 아니 플라스틱인가요? 그럼 넥타이가?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근데 넥타이가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 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또 것이고. 플라스틱을 메고 나오는 줄 알고 깜짝 그리고 놀랐습니다. 탁상의 시계는 9시 47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후 시계라고 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시각인 것이고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래픽 기술도 선을 보이고 고 신해철 씨가 예전에 환경 관련 콘서트 하면서 만들었었던 더 늦기 전에라는 노래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연설이 아니네요. 네.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결부된 그렇습니다. 하나의 아주 입체적인 양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퍼포먼스는 생생한데 예. 아래와 뒤에 병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그렇군요. 탄소 중립이 탄소에 대한 중립, 예. 탄소에 대해서 별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중립성. 네. 네. 이 전국의 가운데에서 예. 탄소를 갖고 그냥 서 있겠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맥락 이런 것들을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상해 보신다면? 네, 일단 어떤 내용일지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던 것이 네. 9월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대통령이 이미 10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환경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이쪽에서 제안이라든지 목표 달성 방안들을 제시를 해왔었고 네. 불과 얼마 전이죠. 12월 7일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늘 뭔가 새로운 더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것인지 아하. 아니면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예. 릴레이 선언이 되는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부 발표가 비전은 좋은데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또는 어떤 그 해결 방안 뭐 이런 게 나올지 대단히 궁금해지는데 뭐.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여러 가지 언급해온 이런 탄소 중립 또는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사실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한쪽은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있어야 되고 네. 또 한쪽은 완전히 우리 삶의 기준이나 이런 행태를 바꾸는 게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많이 기울어져 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이런 전략을 강하게 이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호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탄소 중립 메시지가
이런 걸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정말로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밝혀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정치권에서도 뭔가 정부의 비전은 좀 미흡하다. 언제 2050년 얘기하고 있냐? 2030년 계획을 짜야지.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그 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국회도 시끄럽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날짜를 굳이 따지자면 오늘이 세계 인권의 날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세계 인권에 관련된 발표 이런 것들을 할 만도 한데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예. 왜 또 탄소 중립일까? 정부에서 몇 차례 얘기했었던 것을 대통령이 발표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문은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또 다른 비전이나 주제로 이 공수처법이나 윤석열 징계위 전국을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그럼 같고.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다. 네. 또 이렇게 물타기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이 수정돼서 통과가 된다거나 네. 노조법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거나 했던 것이 이제 진보 진영의 이반의 어떤 네. 신호로 보일 수 있는데 환경이라는 카드를 잡고 진보 진영의 이반을 막아보려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논란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어떤 정치적 환경은 좀 우려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이런 거 처리해 놓고 탄소 중립 선언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네. 백신을 빨리 뭐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예. 이게 한가한 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이 탄소 중립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벗어나려면 실제 내실 있는 정책들이 뒤이어서 계속 나오고 정말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것인가? 김종대 뉴스톱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중요한 것이 오늘 이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좀 질의응답이 없는 일방적 소통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을 이제 탄소 문제를 전국 돌파용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추후에 계속해서 정부가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미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